그 뉴턴의 법칙이 F equals ma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보통 일반 물리 범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때로는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 때가 많아. 왜냐하면 보존량이 있다면 어떤 쉬운 경우에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이용해서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그런 것도 이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으로 출발해서 리니어 모멘텀 컨서베이션,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런 데들 활용이 되는데 F equals ma는 이 F가 힘이 벡터잖아. 그래서 세 개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면 물론 뉴턴은 에너지를 몰랐다고 했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뉴턴즈 로즈 오브 모션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이 발견됐어.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것을 써가지고 그 새로운 방식의 F equals ma를 유도하는 방식을 얻어냈는데 그게 이제 해밀턴스 이퀘이션 그래요. 그래서 해밀턴스 이퀘이션과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모두 다 F equals ma하고 일치하는데 그 지금 살짝 보여주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알고 보면 똑같고 그 복잡한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서는 F equals ma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시 그것을 이번 문항은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거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여진다고 했지. 이것을 각 성분별로 하면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이런 것들이 합으로 돼 있어. 얘를 x1-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2배 x1-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속도의 카테시안 컴포넌트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운동량이 나오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운동량에다가 이게 운동량이 나온다 그랬지. 운동 에너지를 속도로 편미분하면 운동량이 MV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이게 dt분의 dp 뭐 이렇게 운동량 그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나오고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거 이퀄 당연히 F 이퀄 MA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지. 힘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그러네. 포텐셜 에너지의 공간적분, 편미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 운동 에너지는 속도만 나오잖아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그 공간 좌표에만 관여하는 되게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이 U는 속도가 없으니까 U를 속도로 미분하더라도 0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여기에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T 대신에 운동 에너지 대신에 T-U를 속도로 미분하더라도 그럼 얘 미분만 있지 얘는 필요 없는 거가 나와. 역으로 지금 이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단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간 좌표에 대한 미분을 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t-u를 공간으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게 뭐냐? 여기에도 t-u, 여기에도 t-u를 넣어가지고 써놓은 거하고 똑같이 요 밑에 그냥 산수를 따라하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속도 미분하면 얘 날아가고 요것만 살아남고 운동량이 나오고
요거를 여기다가 딱 해버리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키네틱 에너지가 날아가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그냥 F equal ma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실은 F equals ma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를 EM 분지 P 제곱으로 쓰고 포텐셜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더한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이게 F, 이게 T 플러스 U가 되잖아요. 여기 키네틱 에너지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 이게 F 이퀄 MA하고 똑같은 거네. 그리고 요건 뭐냐? 이것은 H가 EM 분지 P 제곱인데 플러스 UX인데, 여기는 이제 P로 미분하니까 얘는 없어져 버리고 요거를 미분하면 M 분지 P가 속도가 나오는구나. 응? 모멘텀 나누기 질량을 하니까 속도가 나오고, 요렇게 해서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해밀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 나중에 쓸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자, 여기에 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질량이 있는데 밴드로 꽉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만들었어. 자, 이건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밴드가 탁 끊어지면서 스프링이 쫙 늘어나가지고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는 좀 느려지고 얘는 좀 빨라졌겠지. 그치?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미니까. 그래서 이 작은 놈이 앞으로 더 빨리 가고 이 큰 놈은 느리게 가는 형태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internal force, 이 두 개가 서로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internal force를 주고받을 때 total linear momentum은 컨저브 된다라는 것을 우리 X12에서 봐서 알 거예요. 그러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을 쓰면 최초의 VCM이라는 속도가 어떤 질량 M 더하기 M이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이제 따로 가잖아. MV 플러스 스몰 MV, 이 두 개를 더한 거하고 원래 최초의 리니어 모멘텀하고 같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알면,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는 이거에다가 나누기 전체 질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자, 그리고 같은 문제를 우리는 CM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 CM, 센터 오브 매스. 자, 여기 M이 있고 이렇게 스몰 M이 있으면 센터 오브 매스가 어떻게 거리의 비율이 M과 M이 서로 그 뒤집어져 가지고 비율로 나타난다고 했죠. 무거운 쪽에 질량 중심이 연결되어 있겠지.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VCM이 빵인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면 되게 쉬워져. 왜냐? 이때는 전체 운동량이 0이, VCM이 0이기 때문에 PCM이라고 하는 게 전체 모멘텀이 빵이 된다. 전체가 빵이 되면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따로 날아갈 때에도 빵이 돼야 돼.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이게 패러렐하게 같이 안 가겠지. back to back이라고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무거운 것은 느리게, 그리고 가벼운 것은 빠르게 해서 MV하고 캐피탈 V하고 이렇게 크기 절대값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의 운동량을 두 개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앞에 개수가 똑같고 여기 상대 속도만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걸 했어요.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 그것의 운동량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고, 이때 질량이 그냥 각각의 질량이 아니라 질량의 곱 나누기 합으로 해서 이걸 reduced mass라고 했고, reduced mass, 그리고 여기에 relative coordinate 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질량 중심에서부터 1번 입자, 2번 입자의 거리가 아니라 그냥 1번 입자와 2번 입자 사이의 전체 relative coordinate, 그래서 relative coordinate CM으로부터가 아니고 전체 길이, 이 길이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뮤 r 닷 마이너스 뮤 r 닷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뮤가 여기 reduced mass 뮤가 곱혀지고, 요것은 요 전체 x1 빼기 x2란 벡터의 속도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상대 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센터 오브 매스에서 충돌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A번은 무슨 뜻인지, A번 여기? 요거? 아니면 요거? 어느 거? 요거? 6번의 A. 6번의 A. 요게 운동량이지. 얘하고 얘 운동량, 얘 운동량 합친 거를 이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지. 이해돼? 오케이. 자,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야. 지금 여기에 캐피탈 M과 스몰 M이 있는데 정지에 있었대. 그러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 중력에 의해서 잡아 당겨져 가지고 정지에 있다가 여기서 충돌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 일단 이 좌표계가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야.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라는 건 VCM이 빵이라는 거야. 왜 빵이냐? 얘 곱하기 얘 속도, 그리고 얘 곱하기 얘 속도 더했는데 얘가 각각이 빵이라고 했으니까 합친 빵 더하기 빵은 빵이잖아. 아, 우리는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 안에 있구나.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디 있냐? 다름 아닌 여기에서 충돌했다니까. 얘네들이 왔잖아.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 그러면 최초에 정지했었는데 여기 충돌하는 순간 또 정지할 수밖에 없어. 왜? 이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이 0인 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질량이 바뀌지 않았고 속도가 둘 다 0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충돌을 했으니까. 이 지점에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럼 그 순간 정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충돌한 지점이 바로 센터 오브 매스가 된다. 그러면 이 거리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왜? 우리가 그 질량 중심은 M1, X1, M2, X2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의 질량으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거운 놈은 길이가 이쪽 비율을 나타나고 이 가벼운 이 반대에서 이렇게 전체를 스몰 m과 라지 m의 내분점, 인터널 디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요 센터 오브 매스 공식 자체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동 거리를 이렇게 비율을 알려고 그러면 딱 매스의 반대 비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공식을 잘 이용하면 요게 빵이라는 거로 딱 나와버리면 그렇게 되지. 그럼 분모 없어지고 요 비율로 알아맞힐 수 있는데 그 비율을 그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충돌의 문제인데 일라스틱 스캐터링이야. 일라스틱 스캐터링은 그 키네틱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걸 일라스틱 스캐터링이라고 해요. 그럼 A와 B라는 속도를 갖고 C와 D로 갔어. 그러니까 요게 같고 요게 같은 입자라고 칩시다. 당구공을 쳤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당구공에서 이제 픽스드 타겟이지 어느 하나는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는 거를 딱 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두 개가 다 움직일 수도 있고 정통으로 맞으면 한 놈이 정지하고 뭐 그런 걸 알지.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량을 다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쉬워져. 여기에 질량이 다 곱해서 운동량 보존을 쓸 건데 질량을 날리니까 그냥 속도 합친 거가 유지된다라고 식이 바뀌어. 키네틱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이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다 2분의 1의 m은 다 날려버렸어. 질량이 같다. 아이덴티칼이니까. 그러면 속도의 제곱의 합이 제곱의 합으로 딱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로 바뀌었잖아. 이게 벡터가 아니라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거지. 요걸 제곱해가지고 요거 제곱해서 빼면 EAB하고 ECD가 나오는데 캔슬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나온다. 자, 이때 그 CM 프레임이라고 했다면 얘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CM이니까 서로 크기가 같고 질량이 같으니까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의 속도로 와서 충돌하고 또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겠지. 그리고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네 개 들어오는 두 개 입자와 나가는 두 개 입자의 속도의 크기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 문제를 풀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 이렇게 합치면 빵이고 이렇게 합치면 빵이고 그런 문제를 바뀌는데 픽스트 타겟으로 당구공 치는 거 하나를 정지한 상태에서 하나가 날라와서 쳤다. 그러면 하나가 정지해 있으니까 이게 하나 속도가 빵이니까 이게 0이 될 거야. 그 이니셜 상태에서 A.B가 빵이니까 C.D도 빵이 돼야 되지. 근데 일반적으로 당구공을 탁 치면 얘가 정통으로 안 치면 얘가 이렇게 산란이 돼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이 사이각이 얼마냐, 세타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게 최초가 0이었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 되려면 각 벡터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둘 다 0이 아닐 경우에는 각도가 90도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기 뭐 5분지 2에다가 딱 치면은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알아? 그거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요 13번 배우면 그런 거 아는데 그래서 5분지 2 고기가 딱 9에 저거거든. 그 모멘텀 이너시아의 반지름이 딱 고기를 찌면 얘가 제대로 헛돌지 않고 굴러가겠네. 그렇게 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네. 그래, 그냥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에너지 컨서베이션과, 그러니까 그 키네틱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이제 일라스틱일 때, 인일라스틱이면 이게 달라붙거나 있을 때, completely inelastic일 때는 완전히 달라붙었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X12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디테일은 빼고 핵심은 뭐냐?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시스템에 N개의 입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고 external force, 바깥에 external force에 의해서 힘을 받고 지네들끼리 1, 2, 3, 4 뭐 얘네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힘을 다 더하고 나면 서로 반대에 1번과 2번이 주고받는 힘을 서로 더하면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액션 리액션에서 항상 캔슬 돼 버린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가해진 모든 힘을 다 합치면 네트 포스의 합은 인터널 포스의 합과 익스터널 포스의 합으로 나오는데 인터널 포스의 합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 포스에 의해서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가 운동하게 된다. 이것은 dt분의 d 전체 p가 되겠지. 전체 운동량. 토탈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그 시스템 전체에 주어진 모든 익스터널 포스의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없으면 익스터널 포스가 없으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컨서브 된다라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0이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익스터널 포스가 없으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컨서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패스 하겠어요. 자, 여기 이 14번, 여러분은 이 14번하고 16번을 꼭 풀어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예? 14번, 16번. 14번을 얘기해 줄 거예요. 14번에서 다 풀려져 있으니까 키만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이 바닥은 미끄러워. 바닥은 마찰이 없는데 여기에 사이에 마찰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조그만 박스가 이 긴 막대기 위에 올라타는데 최초의 이런 V란 속도로 올라탔어.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얘는 감속, 위에 있는 것은 감속이 되고 얘는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겠지.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 예를 들어 이거 막대가 정지해 있는 거를 생각하면 쫙 가다가 마찰력 때문에 어디에서 쓸 거 아니야. 그치? 그 서는 지점의 위치를 X라고 이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가냐 하는 문제야. 이 핵심은 뭐냐? 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 어떻게 돼?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MV야. 얘만 움직였으니까 최초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토탈 리니어 모멘텀. 그럼 VCM이 얼마냐? 이거 M 플러스 M이 VCM이다. 그건 센터 매스가 최초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달라붙었지. 달라붙어서 같이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달라붙어서 같이 갈 때 최종적인 이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요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게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얘네들이 그 주고받는 힘이 이 친구가 얘가 얘한테 주는 힘과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 둘이 크기는 같고 항상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반대라고 했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문제를 풀었어. 여기에 핵심인데 여기에다가 이 속도만 했는데 이것의 질량을 곱합시다. 이렇게 M을 곱하면 어디서 많이 봤지? 여긴 캐피탈 M을 곱해야지.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야지 운동량이 나오잖아. 리니어 모멘텀이. 그 리니어 모멘텀이 CM 프레임에서 문제를 풀면 쉽다라고 하는데 바로 요거야. 이거 운동량으로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이 크기가 같지. 그 크기가 어떻게? reduced mass 곱하기 relative velocity라고 했는데 relative velocity가 최초에 얘만 움직이고 얘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캐피탈 V 빼기 0 그래서 relative velocity가 딱 올라타고 reduced mass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운동량이 이럴 수밖에 없고 그 공식이 바로 아까 얘기한 reduced mass 곱하기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입자의 위치의 차이 displacement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는 이 정지한 이게 언제 정지하는가 그러니까 가속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최초의 V라는 속도로 있었는데 어떻게 정지했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가속도의 핵심은 힘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마찰력이 다음과 같이 μk의 mg 이 밑에 것의 무게는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위에 올려진 친구가 이 막대기를 누르는 누르는 힘이 mg니까 그 mg에 상대적으로 그걸 캔슬시키면 mg가 노멀 포스가 위로 작동하고 그 노멀 포스에다가 키네틱 프릭셔널 컨스턴트 μk를 집어넣으면 얘가 받는 힘이 되는데 이 입자의 질량이 m이니까 이 박스가 받는 가속도는 g μk가 됐죠. 매스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이다. 그래서 요런 가속도를 주니까 V라는 속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지할 때까지 여기에서는
v제곱은 2as라고 하는 것은 이런 v라는 속도에서 제로라고 하는 정지할 때까지 간 거리 s 이 공식이 우리 맨 앞에 배웠던 그 공식이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정지하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 여기 이제 잘 풀려져 있으니까 핵심은 바로 그거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바래요. 그리고 16번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16번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다 풀어놔야 돼. 이게 고등학생이면 이게 정지한 거를 물어보겠지. 나는 이걸 정지하지 않고 얘가 움직이는 것을 물어봤나? 어떻게? 잘 봅시다. 16번에 박스가 negligible size small m이 있고 slide down slope of a right triangular shape of mass capital M with D and height가 이렇게다. Any friction이 없고 slope is fixed to the 아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네. 고등학생도 풀 수 있는. 여기 고정되어 있네. 얘만 슬라이드 하는 거네. 자,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뉴턴 고등학생은 뭐 이렇게 중력이 있고 노멀 포스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mg 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g 사인 세타 가속도를 된다. 이 답은 알 거야. 물리를 배웠던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지금 맨 바닥에 오면 다음과 같은 2분의 1 mv 제곱이 mgh로부터 h가 어떻게? 요게 h만큼 내려오면 여기에서 v라는 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를 얻으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이게 그 중력의 그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kinetic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높이 차이가 h가 나면 속력이 스퀘어 루트 2gh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 방향이 n이라고 하는 요로 슬라이딩 다운 하는 n이라는 방향의 그 벡터를 E1과 E2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속도는 n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크기에 대한 미분 곱하기 n 방향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2GH는 바닥까지 왔을 때고 이게 S만큼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건 당연히 여기 S만큼 이 길이가 S만큼 왔다 그러면 여기 세타니까 높이가 S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S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놨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하자. 지금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세우질 않고 에너지 보존으로 이것만 딱 얻었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역으로 만들어내자. 이걸 미분하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내가 그 이런 것들을 맨날 고생시켰던 게 이제 보람이 되는 거지. 루트 미분 이런 거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지.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 여기에 S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는가 S 다시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S 다시 요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답이 어떻게 돼? 얘를 미분한 걸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고등학생들이 그 뉴턴 방정식을 힘의 관계식으로 얻었던 것과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가속도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적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상수이니까 t가 붙고 그 다음에 뭐 t 제곱이고 한 번 더 제곱해서 적분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0분 휴식하고 13번 하기로 합시다.